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영어생활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영어 공부를 했을 때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효과가 조금 늦지만 분명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긴 하지만 지속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전략을 세워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효과가 처음엔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 이거 정말 효과가 있었어 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일단 이번 시간에 가장 영어 공부에 있어서 효과가 바로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 어떤 거 있을까요? 맞아요. 어휘가 바로 그 부분이죠. 단어를 외우게 되면 예전에 몰랐던 단어가 아는 단어가 되면서 무에서 유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바로 어휘가 외워졌구나.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즉각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학원에서 체크하기도 굉장히 좋죠. 이 단어를 어제 몰랐는데 오늘 알고 있었는가. 그래서 점수화가 탁탁탁 되기 때문에 학부모님께 안내 드리기도 굉장히 편한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이 어휘 부분이 제대로 암기가 되어야 이것이 자기에게 장기적인 메모리로 기억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의 가장 효율적인 것은 그냥 어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과 사건과 함께 들어가줘서 머릿속에 좀 장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원서를 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던 방법이고, 오늘은 그거보다 아마 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이런 어휘책, 그죠? 어휘책을 사용하면서 공부를 하는 방법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어휘책 이런 것들 하나씩 골라주면서 이걸 하루에 하나씩, 2개씩, 뭐 많은 곳에선 5개씩, 10개씩 외워와 라고 해서 시험을 보기도 하는데요. 어휘책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은 어휘책 하면 저 아니겠습니까? 요 0단계 토플 복화인데 지금 요 책이 이렇게 표지가리가 돼서 2개 나올 정도로 보캐블러리 쪽에서는 제가 좀 네, 이름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해요. 자, 0단계 토플 복화 쓸 때 어떤 거에다 가장 집중을 해서 책을 썼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썼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단어 외우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단어책을 쓴 저자 입장에서 제가 단어에서 가장 기준을 많이 뒀던 거는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어떤 단어를 이 단어집에 넣을까, 어느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고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어느 단어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올지, 어떤 단어가 가장 지문에 많이 나올지, 이게 첫 번째 고려였긴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책들을 만들 때 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쓸모있는 단어들만 모여있는 책을 여러분은 보시긴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단어를 조금 더 기억을 오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오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제가 했었던 작업은 주제별로 모은 거예요. 같은 지문, A라는 지문이 만약에 생물학에 대한 지문이라면 생물학에 관련된 단어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물학에 나온 단어를 한꺼번에 보게 되면 그 지문을 하나 읽고 그 지문에 나왔던 것과 여기 있었던 단어를 맞춰보게 되면 그러면 사실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주제별 단어가 있으면 좋아요. 저희는 이 워드마스터를 사용을 하는데, 워드마스터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제별로, 상황별로, 상황에 맞게 이렇게 글을 쓰고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주제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가 골라졌잖아요. 이 단어를 고르고 단어를 주제별로 모았어요. 자, 그러면 이 주제별로 모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지문이 있으면 지문하고 맞춰서 아까 제가 읽어보면 기억에 남기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문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단어책엔 항상 뭘 같이 보셔야 되냐면 단어책에 어떠한 단어들이 함께 들어있는가, 그게 이 단어를 사용한 예문이 될 거예요. 자, 예문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죠. name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name하고 collocation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갈까를 가지고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name은 What's your name? My name is. 이런 구문에서 가장 많이 쓰이겠죠. 그러니까 my name, what is your name? 이런 구문하고 같이 주게 되면 아이들이 대화나 아니면 책에서 많이 읽어봤던 것과 맞춰서 볼 수가 있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예문이에요. 항상 예문을 함께 들어가면서 이 예문에서 이 단어가 어떤 단어가
누구랑 손잡고 들어가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볼 때 그냥 단어에다가 제가 정말 안 좋아하는 단어 공부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어머님들도 많이 하셨었을 방법이고 심지어 이제 학원에서도 많이 시키는 건데 빽빽이라고 하는 거죠. name을 name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N-A-M-E 이름 N-A-M-E 이름 이렇게 해서 그냥 스펠링을 쓰는 거예요. apple 하면은 A-P-P-L이 apple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그 철자로 외우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철자로 외울 때는 정말 뭐 EA인지 A인지 요런 게 헷갈렸을 때 그 한 모음 정도를 A-를 써야 될지 EA를 써야 될지 I를 써야 될지 요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 철자를 보는 거는 의미가 있겠지만 처음에 단어를 볼 때는요. 항상 이 단어가 누구랑 함께 들어가고 그리고 이것의 발음,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자,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 이 단어의 단어책을 볼 때 모르는 단어 이제 지금 찾는 얘기는 안 할 거니까 단어책이 있었으면 일단 이 단어의 발음을 무조건 들어봐야 되고요. 이 단어와 함께 쓰여 있는 것이 함께 나와 있는 거 문장이 됐던 아니면 적어도 하나의 구가 나오든 간에 이 단어의 발음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의 한글 뜻을 정확하게 아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냐면요. 단어를 name, 이름 이게 아니고 저는 심지어 어떻게 하는 학생도 봤냐면 name을 위에서 아래로 뭐 10번을 써요. name 그 다음에 옆에다 이름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는 글씨 연습하는 거예요. 글씨 연습뿐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이게 학습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죠. 이런 건 정말 시간 낭비고요. 본인의 아주 그 훌륭한 인적 자원의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그럴 시간에 name, 이름,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은미신. 차라리 이 문장을 가지고 name이 어떤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들어가는지를 자꾸만 봐주고 얘가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봐주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단어들이 암기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은요 문장을 전부 다 볼 필요는 없고 처음에 나왔던 표제어를 그냥 소리내서 읽으면서 이 단어의 뜻을 말하면 되거든요. name, 이름, Mr. 남자의 성인 남자를 부를 때 Mr라고 하는구나. 누구누구 씨, Mrs. 누구누구 부인, 누구누구 여성, 기혼 여성을 부를 때 쓰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단어를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뜻을 맞춰보고 단어를 한번 읽고 뜻을 맞춰보고 이걸 그 다음날에 계속하면서 본인이 했었던 것이 잊혀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다시 소리를 내며 읽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읽는다고 한다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name, 이름, 시간을 좀 재볼까요? 자, 시간 한번 재면서 제가 여기 초시계가 있거든요. 자, 시간을 재면서 한번 가볼게요. 시작. name, 이름, Mr. 모모씨, 누구님, 선생님, Mrs. 기혼 여성 부인, Miss, 뭐 여성, 모모씨, boy, 소년, girl, 소녀, man, 남자, woman, 여자, dear, 사랑하는 소중한, child, 아이, teenager, 10대, adult, 성인 어른, lady, 여성, gentleman, 신사, husband, 남편, wife, 아내, person, 사람, people, 사람들, neighbor, 이웃, foreigner, 외국인. 자, 요렇게 해가지고 하루치 20개를 맞췄거든요. 지금 제가 다 말하고 찍었는데요. 40초.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읽는 게 30초에서 한 40초 사이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3일치를 다시 한번 발음을 한다고 해도 1분 30초. 일주일치를 다시 한다고 할지라도 3분 30초면 이걸 다시 한번 쭉 읽어볼 수가 있거든요. 글을 쓰고 손 아프게 쓰면서 NAME라고 외웠다가 내일 잊어버리는 것보다 지금 너무 제가 쉬운 단어를 주긴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 이 단어를 한 번씩 읽어보고 자기 머릿속에 축 넣어주는데 자 순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단어를 먼저 보고 두 번째 이 단어가 어떤 단어와 함께 사용이 되는가 혹은 이 단어가 들어가는 내가 잘 알고 있는 문장이 있는가 인데 이 단어가 들어간 구나 문장은 대부분 책에서 아주 예쁘게 깔끔하게 줘요. 그래서 그걸 여러 번 소리내서 읽어보고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다시 읽어보고 소리내서 읽어보고 이렇게 한 번 하나가 쫙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name, 이름, Mr. 성인 남성, 누구씨 요게 자기가 아는 거면 그러면 안다고 표시를 하고 모르는 거에만 표시하는 방법도 있어요. 모르는 거 한 번 모를 때 1번,
두 번 물을 때 짝대기 2번, 2번, 3번 물을 때 1번 이렇게 해서 본인이 모르는 것만 그 다음에 다시 읽어보면서 하거나 아니면 내가 알지만 어차피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기 때문에 쭉쭉쭉쭉 다시 읽으면서 공부하면 어휘는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16번을 잊어버려야 내 것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16번 정도 읽어주면 17번째는 내게 되니까 어차피 16번 반복할 거 그냥 쭉 읽으면서 내 귀의 소리와 그 의미가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공부를 해주시는 것이 아이들의 장기 기억에도 도움이 되고 이 단어가 혼자서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단어가 항상 누가 함께 같이 다니기 때문에 그 콜로케이션이 맞도록 들어갔던 이 문장 내에서 단어를 계속 공부를 해야 꼭 아이가 이것이 자기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빽빽이 그리고 소리를 내지 않고 NAME 식으로 철자로 읽으면서 단어를 외우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정말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휘 볼 때는 단순 반복 여러 번 소리내서 단순 반복 여러 번 소리내서 단순 반복 여러 번 소리내서 이걸 잘 기억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아이들에게도 정말 좋은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